95개 도시를 여행하고 또다시 가보고 싶은 도시가 있냐고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런던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저에게 런던은 최애 도시 중 하나입니다. 런던 근처의 버밍엄이라는 도시에 한 달 동안 거주하면서 매 주말마다 런던을 가고 또다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서도 런던에서 시간을 보낼 만큼 런던은 정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런던을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갈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하는 도시라는 것인데요. 런던의 매력을 알아갈수록 변덕스러운 날씨조차 런던답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런던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총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지금 당장 런던으로 떠나고 싶어지게 되실 거예요. 템즈강을 따라 약 2000년의 역사를 지닌 런던은 다채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어서 한두 번 방문만으로 그 매력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여러 도시를 가보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한 도시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샅샅이 그 매력을 알아가는 게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런던의 거리에서는 독특하고 아기자기한 문화가 느껴지고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화점과 영화 속에서 나온 듯한 건축물들을 발걸음 닿는 곳마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라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생선가스 탑티어는 런던에서 먹는 피쉬앤칩스라고 느꼈는데요. 이렇게 한 번쯤은 직접 먹어봐야 진짜 별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라도 나는 이게 좋은지 알 수가 있겠죠. 런던에 가시면 한 번쯤 꼭 먹어봐야 할 피쉬앤칩스나 영국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즐긴다는 썬데이 로스트부터 뮤지컬 관람하기, 영국의 카페 브랜드인 프레타망제에서 런던어처럼 끼니 때우기, 런던의 명물인 타워브리지 앞에서 피크닉하기, 입장료가 무료인 수많은 박물관들을 탐방하고 저녁에는 해리포터나 셜록홈즈 같은 영화에 나올 법한 펍 문화를 즐겨보기 등등 며칠을 보내도 지루하지 않을 런던에서는 그만큼 방문해보면 좋을 관광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런던 하면 떠오르는 소호 지역입니다. 런던 하면 머릿속에 바로 생각나는 이 거리, 리젠트 스트리트와 옥스퍼드 스트리트, 피카딜리 서커스, 그리고 리버티 백화점을 방문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피카딜리 서커스는 네온 광고판과 에로스 동상으로 유명한 런던의 번화가로 이 멋진 전광판들이 만들어내는 야경이 정말 화려한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광고도 자주 나와서 앞에서 광고판을 보고 있으면 반가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앞에서 사진을 한 장 찍고 런던에서 가장 번화한 멋진 쇼핑거리인 리젠트 스트릿을 따라 쭉 가며 다양한 브랜드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리젠트 스트릿에서 꼭 방문해야 할 곳은 리버티 백화점인데요. 외관부터가 고급의 끝판왕인 리버티 백화점에서는 150년이 넘는 오랜 역사 속에서 본인만의 색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리버티 백화점만의 리버티 런던이라고 적힌 자체 제작 상품들을 구경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리젠트 스트릿 끝에는 길이가 약 2.4km, 매장 수가 약 300여 개에 달하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명소인 옥스퍼드 스트릿에 닿을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부터 중저가 브랜드까지 다양한 매장이 모여 있어서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버버리나 탑샵, H&M 같은 정말 다양한 매장이 있어서 쇼핑하기 좋으니 일정을 넉넉히 잡고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소호 지역에서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경험은 뮤지컬을 관람해 보시는 것인데요. 소호가 속한 웨스트엔드 지역은 미국 브로드웨이와 함께 세계 뮤지컬의 양대 산맥으로 꼽힐 정도로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한 캐츠나 오페라의 유령, 맘마미아나 레미제라블, 라이온킹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을 매일같이 전용 극장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예약해도 되고 가격적으로 저렴하게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당일 극장 앞에 줄을 서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뮤지컬을 관람해 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대사가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뮤지컬에 진심이신 분들이라면 사전에 인터넷으로 영어 대본을 찾아보고 가시면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호에서 걸어가다 보면 차이나타운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행 중에 뜨끈한 국물이나 아시안 음식들을 먹고 싶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런던에서 한국 식당도 인기가 많아져서 더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런던에 가볼 만한 곳들은 박물관들입니다. 제가 미래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은 런던에 최소 2주일이나 한 달 동안 여행을 가서 매일같이 박물관, 공원, 펍, 박물관, 공원, 펍 이런 생활을 해보는 건데요. 런던에는 정말 다양한 박물관들과 미술관들이 있고 입장료도 거의 대부분 무료라서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정말 완벽한 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런던의 주요 박물관이나 미술관들만 나열해봐도 영국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자연사 박물관, 셜록 홈즈 박물관,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테이트 모던, 테이트 브리트 등이 있는데요. 듣기만 해도 한 달이 부족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선 영국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 및 문화 박물관 중 하나로 이집트 미라 같은 전 세계에서 온 700만 점 이상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는 다빈치나 반 고흐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부터 프랑스 인상파까지 다양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영국 최고의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사 박물관은 공룡 화석부터 지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들을 갖추고 있어서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박물관입니다. 테이트 모던은 현대 미술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19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들을 전시하고 과거의 뱅크사이드 발전소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테이트 모던의 6층에 위치한 카페에 방문하면 런던의 아름다운 전망을 즐길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셜록 홈즈 박물관은 아서 코난 도일의 유명한 추리소설 캐릭터인 셜록 홈즈를 테마로 한 런던의 박물관입니다. 소설 속 홈즈의 주소인 베이커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어서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내부로 들어가면 홈즈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과 소품, 그리고 왁스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고 빅토리아 시대 스타일로 꾸며져서 소설이나 영화 속 홈즈의 거주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장식 예술 및 디자인 박물관인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은 1852년에 설립돼서 빅토리아 여왕과 알버트 공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고 약 280만 점의 연구 소장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런던의 아기자기하고 런던만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마켓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런던은 정말 도시 자체가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고 느낄 정도로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런던만의 감성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방문해 보셔야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런던의 매력을 특히 더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런던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시장이나 마켓들인데요. 아기자기한 골목들을 구경하고 특색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여러 상점들을 구경하다 보면 하루가 정말 금방 지나갈 거예요. 먼저 코벤트 가든은 역사적인 시장과 다양한 상점들, 레스토랑, 거리 공연으로 유명한 런던의 문화적 중심지입니다.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소인데요. 코벤트 가든에 방문하시면 닐스야드라는 골목길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닐스야드는 코벤트 가든 근처에 위치한 작고 아름다운 골목길로 1970년대 초반까지 버려진 공간이었으나 니콜라스 세운더스라는 사업가에 의해 재개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포토벨로 마켓도 런던만의 특유의 감성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켓인데요. 포토벨로 마켓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골동품 시장 중 하나로 토요일에는 1,500개 이상의 노점이 들어섭니다. 골동품뿐만 아니라 빈티지 의류, 보석, 길거리 음식, 예술작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찻잔이 아래, 위에는 주전자로 구성된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도 어렵고 구하기 어려운 영국 감성 제대로인 예쁜 티팟들을 구경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메인 마켓이 서는 날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린다고 되어 있지만 대체로 오전에 활발하게 장이 서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포토벨로 로드마켓은 런던의 노팅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화 노팅힐의 배경이 되었던 노팅힐 서점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방문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버로우 마켓도 런던 하면 떠오르는 마켓 중 하나인데요. 버로우 마켓은 무려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를 가진 마켓으로 다양하고 고품질의 식품과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런던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마켓으로 2014년에는 무려 개장 100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버로우 마켓에는 빠에야나 피시앤칩스, 생굴 같은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으니 식사 시간에 방문해서 현지인들의 식문화를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쇼디치 지역에서 열리는 주말 마켓인 브릭레인 마켓이나 빈티지하고 유니크한 감성의 캠든 마켓 등 정말 다양한 마켓들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한 달을 보내도 부족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다음은 런던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들을 방문해 볼 수 있는 웨스트민스트 지역과 런던 브리지 지역, 시티 오브 런던 지역입니다. 런던 하면 또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이 빅벤의 시계탑이나 비교적 최근에 생긴 런던 아이, 그리고 버킹엄 궁전 앞에서의 근위병 교대식,
타워브리지가 있는데요. 더 샤드라는 초고층 빌딩까지 템즈강을 따라 이 지역만 구경해도 하루가 넘게 걸릴 정도로 정말 볼거리가 많습니다. 우선 빅벤은 엘리자베스 타워로도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시계탑입니다. 이 93m 높이의 탑은 런던에서 가장 인식하기 쉬운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빅벤과 함께 런던의 랜드마크가 된 런던 아이는 2000년 새천년을 기념하여 건설되어 밀레니엄 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관람차를 타고 올라가면 템즈강과 주변 랜드마크들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나 야간에 방문하면 런던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성수기에는 당일 티켓 구매가 어려울 수 있어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궁은 영국 의회의 본거지이자 런던의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고딕 양식의 이 건물은 템스강 북쪽 강둑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내부에는 하원과 상원 회의실, 그리고 웅장한 웨스터민스터 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킹엄 궁전은 영국 왕실의 공식 런던 거주지이자 행정본부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아침에 열리는 근위병 교대식도 정말 흥미로운 볼거리니까 일정이 맞으면 일찍 가서 자리 잡고 구경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세인트폴 대성당은 런던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웅장한 돔과 화려한 내부 장식으로 유명합니다. 영국 국교회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다이애나 비와 찰스 왕자의 결혼식이 열리기도 해서 더욱 유명합니다. 높은 곳에서 런던의 조망을 즐겨보기에 좋은 장소로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런던 아이도 있지만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장소인 스카이 가든이 있습니다. 스카이 가든은 도시 스카이라인의 멋진 360도 전망을 관람할 수 있는 도심 속 오아시스입니다. 2015년에 개장하고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지만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더 샤드는 렌조 피아노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높이 310m의 런던의 상징적인 초고층 빌딩입니다. 독특한 유리 피라미드 모양으로 유명하고 사무실과 고급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빌딩입니다. 입장료가 꽤 비싼 편이라서 더 샤드보다는 앞서 소개해드린 스카이 가든이나 런던 아이를 방문하시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템즈강을 따라 가다 보면 꼭 보게 되는 런던탑과 타워브리지도 런던에서 꼭 방문해야 할 장소입니다. 런던탑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념물이자 영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1066년 윌리엄 정복자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묘세, 왕궁, 감옥 등 역사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국 역사에서의 역할과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전설과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타워브리지는 런던의 템즈강을 가로지르는 상징적인 19세기경에 건축된 다리입니다. 1894년에 완공되었으며 두 개의 커다란 탑이 높은 보행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이 도시의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타워브리지는 차량 통행뿐만 아니라 대형 선박의 통과를 위해 설계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배가 지나가는 시간에는 이렇게 다리가 열리는 모습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이 타워브리지 앞 잔디밭에서 피크닉하는 사람들로 정말 가득한데요. 돗자리를 가지고 가서 타워브리지를 보며 피크닉을 즐겨보시는 것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이외에도 런던에서 방문하기 좋은 세인트 제임스 공원이나 하이드파크 등과 같은 정말 다양한 공원들과 조금만 대중교통을 타고 나가면 방문할 수 있는 해리포터 스튜디오, 토트넘 경기장, 그리니치 천문대, 브라이튼과 세븐시스터즈, 옥스퍼드나 윈저, 바스, 스톤헨지, 코츠월드 등 정말 다양하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정말 많은데요. 영상 분량상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런던의 물가는 정말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비싼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런던에서 생각 없이 여행을 즐기기만 한다면 나중에 계산해보고 진짜 후회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런던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런던의 멋진 경험은 모두 즐기면서도 계획했던 예산 안에서 알뜰하게 여행을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행 가서 돈 아낄 거면 여행 가지 말라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돈을 펑펑 쓸 수 있다면 아무런 걱정 고민이 없겠죠. 개인적으로 여행에서 지출에 대한 저의 가치관은 자린고비처럼 돈을 막 아끼자는 게 아니고 여행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은 당연히 지불해야겠지만 멍청 비용처럼 아까운 그런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말자입니다. 이렇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라는 런던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런던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시간대나 아무렇게나 지하철 타는 것입니다. 런던 지하철은 한 번 탑승할 때 기본적으로 3파운드에서 4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7,000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요. 하루에 2번씩만 탄다고 해도 3박 4일 가족여행이라면 몇십만 원까지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사실 이 금액은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 꼭 알아둬야 할 첫 번째는 피크타임과 오프피크가 있다는 점인데요. 피크타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서 9시 30분, 그리고 오후 4시에서 7시까지로 구분되고 주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사람도 엄청나게 몰릴 뿐만 아니라 요금도 더 비싸게 측정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피크타임을 피한 나머지 시간대를 오프피크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요금이 훨씬 저렴해집니다. 예를 들어 런던 중심지인 존 1에서 히드로 공항이 위치한 존 6 사이를 이동할 때 피크타임에 타면 요금이 5.8파운드, 만원 정도 되고요. 피크타임이 아닌 시간대에 타면 3.8파운드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2파운드 정도 차이가 나서 우리 돈으로 4,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공항을 왕복만 해도 8,00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30분 정도 출발 시간을 늦출 수 있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이스터 카드나 컨택리스 카드를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회성 종이 승차권을 매번 구매하게 되면 같은 구간이라도 편도에 무려 7파운드, 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 오이스터 카드나 컨택리스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기본 요금 자체가 할인될 뿐만 아니라 데일리 캡이라는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하루에 여러 번을 타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존 1에서 2까지만 계속 지하철을 탄다면 하루에 많이 타도 8.5파운드 정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요. 존 1에서 존 3까지 타게 되면 10파운드까지 상한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오이스터 카드 발급 비용은 7파운드니까 가지고 있는 해외 사용 가능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컨택트리스 카드를 이용해주세요. 어린이와 함께하는 여행이실 경우에는 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만 11세에서 15세 어린이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7파운드 발급 비용을 내더라도 오이스터 카드를 발급받는 게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만 10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런던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스를 탑승할 경우 그냥 어른 카드만 태깅하고 탑승하시면 되고 11세에서 15세의 경우 어린이용 오이스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히드로 공항 방문자 센터나 런던 시내 지하철 매표소에서 어린이와 함께 대면 확인을 거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일로부터 14일 동안 유효하고 어른 요금의 50%가 적용됩니다. 이것만 잘 챙겨도 비싼 런던 물가에서 교통비만큼은 꽤 절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런던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삼시세끼 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런던 물가가 비싸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식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먹을 수 있는 일반 레스토랑에 간다고 해도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 15파운드에서 20파운드 정도는 그냥 쉽게 나오고 거기에 서비스 차지가 10% 정도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매 끼니를 우리나라에서처럼 밖에서 외식을 하다 보면 예산이 금방 바닥날 수도 있어서 마트나 편의점을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테스코나 세인즈버리, 마크앤스펜서 같은 슈퍼마켓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밀딜이라고 부르는 세트 메뉴를 3에서 5파운드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렇게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런던의 현지인들도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해결하게 돼서 슈퍼마켓에서 이런 밀딜이 많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물가 비싼 곳에 가게 되면 한국에서 라면 포트나 간편식 같은 걸 꼭 챙겨가는데요. 꼭 식비 절약 목적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가면 그렇게 맛있지도 않은 걸 비싼 돈 주고 먹는 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여행하다 보면 꼭 국물이 땡길 때가 있는데 숙소에 이런 전기포트 하나만 가져가도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꼭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런던에 갔다면 썬데이 로스트 같은 브런치나 애프터눈 티, 또 피쉬앤칩스 같은 전통 메뉴들도 한 번씩은 경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끼는 간단하게, 한 끼는 외식으로 하신다면 하루에 식비를 5만원 정도로 여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외식을 하게 되실 때 런던의 팁 문화도 궁금하실 텐데요. 영국 레스토랑들은 대체로 계산서에 서비스 차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있어서 팁을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서비스 차지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10% 정도 주시면 충분하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런던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꼭 필요한 것들을 안 가져가서 그냥 현지에서 대충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런던 가기 전에 짐을 잘 챙겼느냐에 따라서도 런던 여행 경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뭐 없으면 가서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걸 놓고 갔을 때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가격에 두세 배를 주고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비가 안 와도 우산은 필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날씨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데요. 10분 단위로 날씨가 바뀌는 건 기본이라서 한국에서 좀 튼튼한 여행용 우산을 꼭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보시게 될 현지인들은 보통 바람막이 같은 방수가 되는 자켓들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요. 바버 자켓도 이런 이유에서 영국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국 날씨가 워낙 바람도 많이 불고 워낙 변덕이 심하기로 유명하다 보니까 우산보다 차라리 방수 자켓을 챙기는 게 훨씬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고 그냥 런던에 날씨 좋을 것만 생각해서 갔다가는 현지에서 우산도 사야 되고 또 겉옷도 사게 되면 이걸 사러 다니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돈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이런 멍청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좀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우산이나 겉옷을 미리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에 편한 신발도 꼭 필요합니다. 런던은 걸어서 구경하기 정말 좋은 도시라서 조금만 구경하다 보면 하루에 2만 보에서 3만 보씩 걷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불편한 신발을 멋부리려고 신고 갔다가는 발이 아파서 고생하고 또 결국 현지에서 급하게 새 신발을 사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꼭 한 번씩 있더라고요. 신발을 사려고 한다고 딱 마음에 드는 신발이 바로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과 돈 모두 낭비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예쁜 신발도 좋지만 꼭 발이 편한 신발을 하나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건 보조 배터리인데요.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지도 찾고 교통편 알아보고 사진 찍고 하다 보면 핸드폰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잖아요. 현지에서 필요하면 사야지 뭐 하고 갔다가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런 거를 싸게 사고 있었는지 체감하게 되실 거예요. 현지에서 보조 배터리 같은 전자기기를 사려면 국내 가격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고 충전 케이블이나 어댑터까지 잃어버리면 또 두세 배 가격을 주고 사야 하니까 미리 여분을 꼭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런던에서 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는 관광지 예약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런던에서 방문해야 될 수많은 관광지들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도 여행 경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런던은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높은 도시 중 하나라서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생각보다 큰 지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 아끼려고 런던까지 가서 보고 싶은 데를 안 볼 수는 없겠죠. 사실 런던 안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관광지도 생각보다 많고 유료로 입장하는 관광지라도 미리 예매나 패스를 잘 이용하면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료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잘 골라서 일정에 넣고 꼭 가고 싶은 유료 관광지들이 있다면 어디서 사전 예약을 해야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패스를 사는 게 나을지 개별 구매하는 게 나을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물가가 비싸기로 악명 높은 런던에서도 좀 더 합리적인 예산으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런던 아이나 뮤지컬, 해리포터 스튜디오 같은 인기 많은 곳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당일에 표가 매진되거나 또 일자가 다가올수록 가격이 비싸지는데 한 가족이 여행을 가게 되면 이것만으로 여행 경비가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 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가 오늘 런던 아이 가볼까? 하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입장권 가격이 42파운드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 달만 뒤로 가도 31파운드로 내려가고 두세 달 뒤로 가면 20파운드대에도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명당 차이가 10파운드가 넘게 나는 건데요. 만약 4인 가족이 함께 간다면 런던 아이 한 번 타는데 가족 전체로 10만 원 이상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아예 매진돼서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는데 평생 몇 번 오기 힘든 런던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관광지를 가지 못한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그래서 사전에 꼭 철저히 준비하고 예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런던에 가면 한 번쯤 꼭 봐야 한다는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과 함께 뮤지컬의 양대산맥이라는 웨스트엔드에서는 매일 정말 양질의 뮤지컬들이 상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뮤지컬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미리 온라인 예약을 통해 좋은 자리를 확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런던에는 당일 할인 부스나 할인 어플도 있어서 당일에 할인 티켓을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티켓들은 일찍 매진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자리를 못 구할 가능성도 있어서 티켓 가격이냐 아니면 자리를 양보하더라도 한번 그냥 경험해보는 게 목적인지 이 둘 중에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해리포터 스튜디오는 정말 사전 예약이 필수인데요.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이 찾는 곳이라
한두 달 전에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이 이미 매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런던에는 정말 많은 박물관들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대형 박물관이나 자연사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테이트 모던 같은 박물관들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박물관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런던 여행 경비와 만족도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형 박물관이나 자연사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는 예약을 하게 되면 우선 입장이 가능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예약이 없으면 입장이 지연될 수 있어서 꼭 방문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런던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번째, 마지막은 숙소를 아무데나 잡는 것입니다. 런던 숙박비는 정말 상상 초월로 비싼 편인데요. 특히 우리가 보통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들이 대부분 모여있는 중심가, 존 1의 위치만 고집하게 되면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숙소 가격만 보고 외곽으로 너무 멀리 나가게 되면 매일 시내까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처럼 소중한 여행의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존 2나 3 안에 위치한 지하철 노선이 편리한 지역을 노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얼스코트 같은 지역이나 해머스미스 같은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숙소를 잡으면 시내 호텔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에도 묵을 수 있고 대중교통을 조금만 타면 시내 관광지에 금방 닿을 수 있어서 돈과 시간을 적절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무조건 런던 중심에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호스텔 같은 숙소들도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호텔에 비해 시설이 조금 단촐할 수도 있지만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호스텔을 이용하면 주요 명소에 걸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밤늦게까지 관광을 해도 택시비나 교통비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숙박 스타일은 본인의 예산이나 여행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렴한 호스텔이라도 괜찮다면 최대한 중심가에 머물러서 이동 시간을 줄여보시고 그래도 좀 더 쾌적한 숙소가 좋으시다면 존 2에서 3 사이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찾아서 가성비를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린 런던 여행 꿀팁을 통해서 그 비싸다는 런던 여행 돈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다녀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유럽 여행을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일정 짜기부터 숙소 위치, 루트까지 계획 짜는 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사실 런던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워낙 많은 도시라서 머릿속에서만 대충 구상하다가는 일정이 겹치거나 또 시간이 없어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없게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저희 똑똑한 여행 프로젝트에 나만의 똑똑한 자유여행을 이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런던 패스를 사는 게 나을지, 개별 입장권을 구매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모든 관광지의 예약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숙소는 어디가 좋을지 등 모든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즐거운 런던 여행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런던 여행을 가려고 하면 가보고 싶은 곳들이 정말 많은데요. 빅벤이나 버킹엄 궁전, 런던 아이 같은 랜드마크뿐만 아니라 영화 노팅힐의 배경이 되었던 포토벨로 마켓, 셜록 홈즈의 오프닝 화면이었던 피카딜리 서커스, 그리고 가끔 사슴도 볼 수 있다는 런던의 수많은 공원들, 또 뮤지컬 관람하기, 축구 경기 보기, 펍에서 피쉬앤칩스랑 맥주 한잔하기,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런던이다 보니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갈 곳도 즐길 곳도 너무 많다 보니 런던에 가기 전에 코스를 어떻게 짜야 할지, 동선은 어떻게 만들어야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런던 여행 3박 4일 코스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2박 3일이나 4박 5일처럼 조금 다른 일정으로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가장 가고 싶은 곳들로 코스를 짜보시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다 보고 나시면 런던 여행 다녀오고 나서 후회하지 않게 완벽하게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 런던을 여행하신다면 3박 4일도 정말 짧게 느껴지실 거예요. 런던 근교에도 가볼 곳이 정말 많아서 가능하다면 4일에서 5일 이상 일정으로 계획해서 런던 중심부뿐만 아니라 런던 근교도 함께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대로 따라오신다면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런던의 핵심을 꽉 채워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째 날, 런던에 도착해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 히드로 공항으로 들어오시게 될 텐데요. 히드로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히드로 익스프레스입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패딩턴역까지 약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빠르고 편리하지만 요금이 편도 25파운드로 일반 지하철보다 비싼 편입니다. 사전에 예약하면 10파운드부터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만 15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빨리 런던으로 가서 여행을 시작하고 싶으신 경우 알뜰하게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조금 더 저렴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런던의 지하철인 튜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소에 짐을 맡긴 후에는 웨스터민스터 지역을 걸어서 구경해 봅니다. 런던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인 빅벤과 웨스트민스터 사원, 국회의사당까지 구경하고 템즈강을 따라 산책하며 런던 아이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날씨가 좋다면 런던 아이를 타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30분 동안 런던 아이를 타며 런던의 멋진 풍경을 한눈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소호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플랫 아이언이라는 런던의 유명한 스테이크 집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둘째 날은 런던의 역사와 문화를 느껴보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버킹엄 궁전에서 근위병 교대식을 구경합니다. 근위병 교대식은 11시에 시작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이 이 근위병 교대식을 보기 위해 모이기 때문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멋진 근위병 교대식을 구경하고 세인트 제임스 공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겨보세요. 세인트 제임스 공원은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왕립공원으로 버킹엄 궁전과 인접해 있어서 함께 방문하기 좋습니다. 넓은 호수와 두 개의 섬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을 즐기다 보면 런던에 왔다는 걸 실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점심은 영국의 전통 음식인 썬데이 로스트를 즐겨보세요. 썬데이 로스트는 무려 15세기 헨리 7세부터 시작된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왕실의 근위병들이 일요일마다 대량의 고기를 구워 먹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이 전통이 이어져서 영국 전역의 펍과 레스토랑에서 일요일마다 썬데이 로스트를 즐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대형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방문해보세요. 1753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이기도 하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과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대형 박물관은 런던까지 갔다면 꼭 한번 방문해봐야 할 장소입니다. 그리고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도 다녀오신 분들이 런던에서 가장 좋았던 장소로 많이 꼽으시기도 하는 장소인데요. 둘 다 입장료는 무료지만 예약을 하지 않으면 대기가 길 수 있어서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사전에 꼭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저녁에는 런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이죠. 피쉬앤칩스를 현지의 펍에서 맥주와 함께 즐겨보세요. 진정한 영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억에 오래오래 남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런던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될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 한 편을 관람해보세요. 레미제라블이나 라이온킹, 위키드 같은 우리나라에서 보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뮤지컬들을 매일매일 상영하고 있어서 쉽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런던을 여행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뮤지컬 위키드를 영어로 보려고 영어 대본을 인쇄해가서 런던의 공원에 앉아서 뮤지컬 넘버를 들으면서 대본을 읽어보던 시간인데요. 실제로 극장에 가서 제가 읽었던 대본이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던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뮤지컬의 본고장이라는 런던에서 그런 뮤지컬을 감상하는 시간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저 런던에 갈 예정인데 해리포터 연극을 꼭 한번 보고 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보고 싶었던 뮤지컬이 있으시면 런던에 가신 김에 꼭 한번 관람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침에는 쇼핑의 중심지인 옥스퍼드 거리와 리젠트 거리를 방문합니다. 런던 하면 또 떠오르는 장면이 드라마 셜록의 시작 화면이기도 하죠. 이렇게 전광판이 빛나는 런던의 멋진 거리의 모습인데요. 피카딜리 서커스를 시작점으로 300개가 넘는 상점이 쭉 늘어서 있는 옥스퍼드 거리는 런던 쇼핑의 메카라고 할 만큼 다양한 브랜드가 모여 있습니다. 너무 가볼 곳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미리 사고 싶은 쇼핑 리스트를 조사해 가시는 게 좋아요. 리젠트 거리에서는 전통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리버티 백화점도 꼭 방문해보세요. 빅토리아풍 건물 안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정말 한편의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쇼핑을 어느 정도 즐기셨다면 근처
근처에 있는 코벤트 가든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런던에서 정말 활기차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요. 거리 공연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공연들을 감상하며 산책을 하거나 아기자기한 상점들에서 소품과 기념품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또 코벤트 가든에 방문했다면 꼭 가봐야 할 장소가 닐스 야드인데요. 코벤트 가든 메인 광장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위치하고 있는 아주 작은 골목인데 알록달록한 건물들과 감성 가득한 카페, 자연주의 상점들이 모여 있어서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중에서도 닐스 야드 레미디즈라는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가 정말 유명한데 자연주의 화장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직구를 많이 하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점심은 주변의 캐주얼한 브런치 카페나 프레타 황제 같은 카페에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로 해결하셔도 좋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소호 주변의 차이나타운으로 가서 아시안 푸드로 느끼한 속을 개운하게 달래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후에는 지하철을 타고 캠든 마켓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런던의 힙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 마켓 안에는 독특한 패션 아이템들과 빈티지 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어서 구경만 하셔도 재미있을 거예요. 음식 노점들도 많아서 이국적인 스트릿푸드도 함께 즐기실 수 있고요. 음악이 나오는 펍에 들러서 맥주 한잔 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저녁에는 스카이 가든이나 더 샤드 같은 전망대를 방문해서 런던의 야경을 즐겨봅니다. 스카이 가든 전망대는 미리 예약하면 무료로 즐길 수 있는데요. 예약이 꽤 어려운 편이라서 안전하게 가려면 내부의 레스토랑을 예약하면 야경을 즐기며 식사할 수 있습니다. 더 샤드 전망대는 런던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높이 310m의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68층부터 72층까지의 전망대에 방문하면 런던의 전경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 샤드는 런던의 랜드마크로 유명한 만큼 입장료 가격이 꽤 비싼 편인데요. 온라인으로 사전 예매하게 된다면 32파운드, 현장에서 구매하게 된다면 38파운드입니다.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지만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이 입장권을 런던 패스로 이용할 수 있어서 더 샤드 전망대를 방문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런던 패스 구매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런던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런던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보거나 아직 보지 못한 런던 명소를 방문하는 날로 계획해보세요. 런던 주변에는 정말 당일치기로 방문할 곳이 많은데요. 아기자기한 영국의 시골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코츠월드나 멋지고 장엄한 하얀 절벽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세븐 시스터즈, 그리고 세계 7대 미스테리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한 신비로운 선사시대 유적인 스톤헨지 등등 앞서 안내드린 3박 4일 일정에서 하루씩 일정을 추가할 수 있다면 이런 당일치기 여행지들을 하루씩 더 추가하면 좋습니다. 당일치기를 하는 대신 런던 시내를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템즈강 유람선을 타고 그리니치 천문대를 방문해 보시거나 하이드파크나 리치몬드 파크 같은 런던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원들, 아니면 테이트 모던이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같은 수많은 박물관들을 방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만 대중교통을 타고 나가며 방문하실 수 있는 해리포터 스튜디오나 토트넘 경기장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겠죠. 이렇게 런던 3박 4일 여행을 준비하기 전에 숙소는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요?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관광지가 거의 대부분 밀집해 있어서 도보 이동이 많은 런던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숙소 위치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여행 중 체력을 아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만큼 숙소 위치가 정말 중요한데요. 숙소는 무조건 존 1 안으로 잡으시는 게 좋고, 존 1 안에서도 모든 관광지가 모여있는 템즈강을 따라 센트럴 런던에 머무르시면 체력과 이동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3박 4일처럼 짧은 일정이라면 더더욱 그런데요. 이 중에서도 추천드리는 지역은 런던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코벤트 가든과 소호 근처 지역, 아니면 템즈강을 따라 런던 아이와 빅벤, 국회의사당 같은 명소에 쉽게 갈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지역, 혹은 자연사 박물관과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같은 주요 박물관이 위치한 지역인 사우스 켄싱턴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얼스코트나 해머스미스 같은 곳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지하철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숙박비가 훨씬 저렴합니다. 아니면 혼자 여행하시는 경우에는 한인민박이나 호스텔 같은 옵션들을 고려해 보시면 물가 비싼 런던에서도 나름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습니다. 런던에서 돈 낭비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따로 만들어 놓았으니 필요하신 경우 참고해 보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런던 3박 4일 여행 어떻게 가면 좋을지 바로 알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런던 여행을 자유여행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약할 것도 많고 런던 패스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산하기 복잡하고 고민된다면 이 모든 걸 해결해줄 나만의 똑똑한 여행 비서를 확인해보세요. 런던뿐만 아니라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꼭 예약해야 되는 관광지 리스트와 예약 링크, 그리고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 런던 패스를 살지 말지 결정해줄 계산기처럼 유럽 여행 준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런던과 파리,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유럽의 대표 도시들인데요. 런던 아이와 멋진 거리를 달리는 빨간 2층 버스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 런던과 멋진 에펠탑과 낭만적인 세느강이 매력적인 파리. 각 도시의 매력이 정말 달라서 이렇게 두 도시를 모두 둘러보는 여행을 떠나게 되면 정말 다채롭고 풍부한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이 두 도시들을 알차게 여행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혹시라도 동선이 꼬이거나 시간을 낭비할까봐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런던과 파리를 여행하며 경험한 모든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국의 클래식한 매력과 프랑스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9박 10일 동안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고 나시면 런던과 파리 9박 10일 여행을 완벽한 코스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대로만 따라가면 되겠다 하고 고민을 해결하게 되실 거예요. 첫째 날, 인천에서 직항편을 이용해서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합니다. 히드로 공항에 내리셨다면 히드로 익스프레스를 타고 패딩턴 역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런던 여행을 시작합니다. 런던의 중심, 피카딜리 서커스와 트라팔가 광장을 둘러보며 런던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저녁 식사는 런던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코벤트 가든에서 다양한 레스토랑 중 한 곳을 골라봅니다. 코벤트 가든에서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상점, 거리 공연이 어우러져서 활기찬 밤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둘째 날은 런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돌아봅니다. 오전부터 일찍 버킹엄 궁전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근위병 교대식을 관람해봅니다. 근위병 교대식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11시에 시작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늦어도 10시 정도에는 도착해서 좋은 자리를 잡아보세요. 근위병 교대식이 끝나면 도보로 1066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영국 군주의 대관식이 열렸다는 유서 깊은 장소인 웨스터민스터 사원부터 높이가 약 96m에 달하는 웅장한 건축물인 빅벤과 국회의사당까지 차례대로 둘러봅니다. 그리고 점심으로는 런던에 왔다면 꼭 먹어봐야 할 피쉬앤칩스를 영국 느낌이 물씬 나는 펍에서 맥주 한 잔과 함께 즐겨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런던의 역사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내셔널 갤러리와 영국 박물관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관람해봅니다. 영국 박물관이나 내셔널 갤러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미리 보고 싶은 작품을 정해두거나 한국인 가이드 투어를 신청해서 돌아본다면 더 깊이 있는 관람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녁에는 템즈강을 따라서 걸으며 야경을 감상하거나 런던 아이에 올라서 런던의 전경을 한눈에 담아보세요. 런던 아이는 일자가 다가올수록 가격이 변동되고 인기 많은 시간대에 입장권이 매진될 수 있어서 사전에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셋째 날은 런던의 문화예술과 쇼핑을 동시에 즐겨보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부터 시작합니다. 발전소를 개조한 독특한 건물에서 현대 미술 작품들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나오면 보이는 밀레니엄 브릿지는 남쪽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과 북쪽의 세인트폴 대성당을 연결하는 다리인데요. 이 다리를 건너 17세기 런던 대화재 이후 재건된 세인트폴 대성당으로 갑니다. 다음으로는 런던의 쇼핑 천국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셀프리지스나 존 루이스 같은 백화점들을 구경해보고 리젠트 스트리트와 본드 스트리트를 거쳐서 뮤지컬계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웨스트엔드로 갑니다. 웨스트엔드에서는 라이온 킹, 위키드, 맘마미아 같은 유명한 뮤지컬들을 매일같이 상영하고 있어서 가장 보고 싶으신 뮤지컬을 선택해서 한 번쯤 관람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런던을 벗어나 영국 남부의 아름다운 해안 절벽 세븐시스터즈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봅니다. 런던에서 세븐시스터즈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요. 런던에서 출발하는 당일치기 투어도 많아서 이런 투어를 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빅토리아 역에서 브라이튼 방면 기차를 타고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이스트본으로 갑니다. 이스트본에 도착하면 12번 버스를 타고 세븐시스터즈 컨트리파크로 이동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하이킹이 시작됩니다. 하얀 석회암 절벽이 7개의 봉우리를 이루는 장관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해리포터나 위키드 같은 영화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세븐시스터즈는 런던에서 출발하는 당일치기 투어로 다녀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직접 자유여행으로 가게 되면 자유롭게 세븐시스터즈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더 인상 깊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런던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에는 런던의 생생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캠든 마켓으로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캠든 마켓이 런던 여행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곳이었는데요. 런던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아닌 실제로 다문화 다인종 도시인 런던의 모습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빈티지 옷이나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특이한 음식들을 파는 가게들이 정말 많고 특히 주말에 가면 더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점심은 캠든 마켓에서 세계 각국의 길거리 음식으로 먹어보시고 오후에는 하이드파크로 갑니다. 런던 시민들의 휴식처인 하이드파크를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런던 여행의 마지막을 만끽해보세요. 하이드파크 근처에 있는 해로즈 백화점도 꼭 한 번쯤 가봐야 할 곳인데요. 화려한 인테리어만 구경해도 눈이 즐거우실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세인트 판크라스 역에서 유로스타를 타고 파리로 출발합니다. 2시간 반 정도면 파리 북역에 도착할 수 있고 숙소까지 택시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파리에서의 첫 번째 날 아침, 몽마르트로 향합니다. 몽마르트 언덕 위에 있는 사크레케르 대성당은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비잔틴 양식의 하얀 성당도 멋지지만 그 앞 계단에서 내려다보는 파리의 전경이 정말 멋있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에 가시면 더욱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몽마르트에 가면 테르트르 광장도 꼭 한 번쯤 가보셔야 하는데요. 이곳은 피카소나 르누아르 같은 많은 화가들이 작품 활동을 했던 예술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들이 정말 많아서 기념으로 초상화 하나 그려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점심으로 몽마르트의 전통 비스트로에서 프렌치 어니언 수프, 코코뱅 같은 프랑스 요리를 맛봅니다. 그리고 생강 유람선을 타러 이동합니다. 바토 무슈나 바토 파리지엔 같은 유람선 회사에서 다양한 코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1시간 코스에서부터 저녁 식사가 포함된 3시간 코스까지 취향에 맞게 선택해보시면 됩니다. 에펠탑,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같은 파리의 주요 랜드마크들을 낭만적인 생강 위에서 바라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7번째 날은 파리 여행의 하이라이트, 루브르 박물관 방문으로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이자 박물관인 루브르는 하루 종일 둘러봐도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처럼 미리 꼭 봐야 될 작품들을 정해놓거나 혹은 한국인 가이드 투어에 참가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시더라도 입장권은 꼭 미리 예약해주세요. 그리고 점심으로 간단하게 먹을 바게트나 샌드위치를 사서 루브르 바로 옆에 있는 띨르리 정원으로 갑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파리지앵들처럼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보내보세요. 근처 상점에서 바게트나 치즈, 과일, 와인을 구입해서 잔디밭에서 즐기는 피크닉은 파리 여행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에펠탑으로 갑니다. 에펠탑에 올라가기 전에 에펠탑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에펠탑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에펠탑 전망대 입장권은 빨리 마감되는 편이라서 여행 일정이 정해지시는 대로 입장권을 미리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밤이 되면 매시 정각에 5분간 반짝이는 에펠탑의 일루미네이션을 볼 수 있는데요. 파리 여행에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에펠탑 아래의 상드 마르스 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이 멋진 모습을 감상해보세요.
그리고 8번째 날은 파리의 우아한 건축물과 쇼핑을 즐겨보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오페라 가르니에 방문해봅니다. 내부가 정말 화려해서 입장료를 내고라도 한 번쯤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화려한 계단을 오르며 19세기 파리의 상류층의 기분을 느껴보고 마르크 샤갈이 그린 천장화를 감상해봅니다. 만약 시간이 된다면 저녁에 실제 공연을 관람해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되실 거예요. 오페라 가르니에를 나와서는 바로 근처에 있는 백화점들로 갑니다. 먼저 1865년에 문을 연 프랭땅 백화점은 아르누보 양식의 아름다운 돔과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한데요. 7층에 있는 카페에서 파리 시내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세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중 하나인 샹젤리제 거리로 이동합니다. 샹젤리제 거리 끝에는 나폴레옹이 건설을 명령한 파리의 상징 개선문이 있는데요. 개선문 꼭대기에 올라가면 샹젤리제 거리와 파리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개선문에서 바라보는 파리 시내의 야경은 파리 여행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9번째 날은 파리의 예술적인 감성을 한껏 느껴보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오르세 미술관을 방문합니다. 이전에 기차역이었던 오르세 미술관의 건물 자체도 정말 감상할 가치가 충분한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인상파 작품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작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히려 루브르 박물관보다 친숙한 작품들이 많아서 관람이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생제르맹 데프레 지구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파리 지식인들의 성지로 불리는 곳인데요. 사르트르나 보부아르 같은 철학자들이 자주 찾았다는 카페 드 플로르와 레퇴 마고 같은 유명한 카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페오레 한 잔과 크루아상을 먹으면서 파리지행의 여유로운 오후를 경험해보세요. 생제르맹 데프레를 지나 저녁이 되기 전에 시떼 섬으로 갑니다. 생강 가운데에 있는 이 작은 섬은 파리의 심장부이자 파리가 시작된 곳인데요. 고딕 건축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과 13세기에 건설된 생트샤펠 성당을 둘러봅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방문하면 서쪽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며 만드는 환상적인 색감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떼섬을 나와서 생강변을 따라 마지막 산책을 즐겨봅니다. 석양이 지는 생강과 파리의 아름다운 건물들이 만드는 모습이 9일간의 런던 파리 여행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주는 선물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갑니다. 루이 14세가 건설한 이 궁전은 유럽 궁전 건축의 최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과 파리를 9박 10일 동안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일정대로만 따라가시면 두 도시의 핵심적인 매력을 모두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영상을 다 보셨는데도 아직도 유럽 자유여행이 막막하고 두렵다면 저희 똑프의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이용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런던 파리 일정에 일자별 세부 동선을 포함해서 숙소 추천, 모든 관광지와 교통편 예약 링크까지 복잡한 유럽 여행 준비를 10분 만에 끝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똑똑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99개 도시를 여행해봤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항상 런던이라고 대답합니다. 런던 근처 버밍엄이라는 도시에 한 달 동안 거주하면서 런던을 정말 여러 번 여행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단순히 한 번의 여행으로 이 도시를 방문했다면 매력을 100% 느끼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런던을 수십 번 방문하며 경험한 런던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런던을 정말 100%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되실 거예요. 런던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는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만 다니면서 일정을 채우는 것입니다. 런던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장소들이 정말 많은데요. 유료인 관광지들은 입장료가 꽤 비싼 편이라서 이런 비싼 관광지에만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료 명소들을 활용하면 런던의 매력을 더 알차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같은 세계적인 박물관과 미술관들의 입장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공룡 화석부터 고전 예술품까지 런던의 역사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곳들이죠. 그리고 런던에는 더 샤드나 런던 아이 같은 런던의 모습을 높은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만 가격이 꽤 비싼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명당 5만 원씩은 비용이 들게 돼서 한 가족이 여행을 가신다면 20만 원은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런던에는 정말 유명한 무료 전망대가 있는데요. 스카이가든 전망대는 런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으면서도 입장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료 장소들을 방문하기 전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카이가든은 최근 인기가 많아져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이 필수이고 영국 박물관을 포함한 다른 무료 박물관들도 그냥 가면 줄이 길 수가 있어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빅벤이나 타워브리지 같은 관광지들도 사실 비용을 내면 내부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이런 관광지들은 모두 다 가게 되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꼭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면 밖에서만 감상하고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여행을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런던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두 번째는 펍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런던 하면 펍 문화가 자동적으로 떠오를 정도로 런던에 가서 펍을 안 갔다는 건 런던의 진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런던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양조장들도 정말 많고 펍 문화의 역사는 무려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667년에 문을 열었다는 더 램 앤 플래그 같은 펍을 포함해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펍들이 정말 많습니다. 꼭 한번 런던의 펍에 방문해서 맥주와 함께 런던의 감성을 제대로 느껴보세요. 여기서 꿀팁은 런던을 여행하면서 화장실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카페 수준으로 몇 걸음 가면 한 개씩 있는 런던의 펍들에서는 대부분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지칠 때 펍에 들러서 맥주 한 잔과 함께 화장실도 이용하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런던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세 번째는 레스토랑에 갈 때마다 팁을 주는 것입니다.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나라별로 팁 문화가 달라서 헷갈릴 때가 정말 많죠. 어떤 나라는 팁이 일반적이고 어떤 나라는 전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가 정말 만족스러웠다면 추가로 5에서 10% 정도의 팁을 남겨도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식사 자리마다 팁을 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캐주얼한 펍이나 카페에서는 팁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런던의 레스토랑 계산서에는 보통 서비스 차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로 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런던은 물가가 비싸서 식사 한 끼의 가격이 꽤 비싼데요. 런던 중심지의 레스토랑에서 한 끼에 20에서 30파운드 정도를 냈는데 나도 모르게 매번 팁을 남기다 보면 여행 경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서에 서비스 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세요. 런던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네 번째는 런던에 도착하거나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공항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런던에는 가장 유명한 히드로 공항을 포함해서 게트윅 공항, 스탠드스테드 공항, 루턴 공항, 런던 시티 공항, 사우스엔드 공항처럼 여러 공항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 다른 도시에서 런던에 도착할 때 라이언에어 같은 저비용 항공사를 탈 때는 주로 스탠스테드 공항이나 루턴 공항처럼 메인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 가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히드로 공항으로 가버린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히드로 공항에서 스탠스테드 공항까지의 거리는 60km가 넘어서 만약 잘못 가게 된다면 다시 돌아가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런던에 도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항에 어떤 터미널로 도착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숙소까지의 이동 경로를 미리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에 도착할 때 런던에서 비교적 작은 공항인 루턴이나 사우스엔드 공항으로 도착하게 된다면 대중교통이 생각보다 일찍 끊길 수 있어서 반드시 막차 시간을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런던에 그냥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항공권 예약할 때 공항 코드를 꼼꼼히 체크하고 도착 터미널과 교통편을 미리 조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런던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다섯 번째는 런던 일정을 짧게 잡는 것입니다. 런던은 생각보다 볼거리가 정말 많은 도시인데요. 짧은 일정으로는 이 도시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런던 하면 주요 관광지, 빅벤이나 버킹엄 궁전, 런던 아이나 영국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이런 곳들만 둘러보는데도 최소한 4일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리포터 스튜디오 투어나 런던 근교의 매력적인 도시들인 옥스퍼드나 세븐시스터즈 같은 근교 여행지까지 포함한다면 일주일의 시간으로도 여길 다 둘러보는 게 모자랄 수 있습니다. 런던에는 세인트폴 대성당이나 타워브리지 같은
같은 유명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숨겨진 보석 같은 작은 건축물들이나 골목길의 펍, 시장, 아름다운 공원들과 같은 장소들이 너무 많아서 오래 머무를수록 도시의 다채로운 매력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펍에서 현지인들처럼 맥주도 한잔 해보고 베이글 맛집에도 다 가보고 무료 박물관들에서 여유롭게 명작들을 감상하고 템즈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일주일은 있어야 런던다운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면 차라리 다음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런던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6번째는 무조건 런던 중심부로만 호텔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런던에서 여행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숙박비인데요. 많은 분들이 런던 중심부에 꼭 호텔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런던 중심부의 호텔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비싼 편입니다. 예를 들어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호텔들을 보면 하룻밤에 거의 100만 원 정도 하는 경우도 많고 2성급이나 3성급 같은 저렴한 호텔들도 1박에 20만 원은 그냥 넘고 30만 원 정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런던처럼 유서 깊은 도시에서 저렴한 숙소를 고르게 되면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낡고 어두운 방, 심지어 지하에 있는 방에서 잠도 못 자고 우울한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해머스미스나 얼스코트 같은 지역의 숙소를 잡는 건데요. 이런 지역들은 런던의 중심부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으면서도 런던 중심부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면서도 좋은 컨디션의 숙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30분 정도면 런던 도심에 도착할 수 있어서 차라리 런던 중심가의 너무 허름한 호텔보다는 이런 지역들의 깔끔한 호텔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런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7번째는 런던이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소매치기나 도난의 위험을 방심하는 것입니다. 런던은 전반적으로 안전한 도시인 건 맞지만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는 소매치기가 종종 일어나고 특히 지하철이나 붐비는 거리에서는 항상 소지품을 주의해야 합니다. 피카딜리 서커스나 코벤트 가든 같은 붐비는 관광지에서 방심하다 보면 핸드폰이나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럽에서 비교적 안전한 도시라고 한다고 해도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유럽 나라들을 여행할 때 조심하는 것처럼 지갑이나 여권, 핸드폰 같은 귀중품은 반드시 주머니가 아닌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주시고 핸드폰도 손목 스트랩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런던에 가고 나서 아 이걸 왜 모르고 왔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만약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는데도 런던 여행이 걱정된다면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이용해보세요. 가장 걱정되는 일자별 세부 계획부터 반드시 예약해야 하는 관광지들의 예약 방법과 클릭만 하면 예약할 수 있는 링크, 숙소 추천과 예약 링크, 안 챙기면 후회하는 준비물 체크리스트까지 유럽 여행 가기 전 준비해야 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10분 만에 준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똑똑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런던 여행은 인생에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죠. 막상 기회가 생겨서 런던에 가게 되면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어디를 어떤 코스로 가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영국 박물관이나 내셔널 갤러리 같은 정말 다양한 박물관이나 미술관들, 타워브리지나 빅벤, 런던 아이, 더 샤드 같은 정말 멋진 건축물 등 런던에는 유명한 곳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들만 돌아도 순식간에 일정이 꽉 차버리죠. 그런데 막상 도장 찍기처럼 관광지를 다 다녔는데도 나중에 돌아와서 런던을 생각해보면 자유여행이었는데도 패키지처럼 다니느라 너무 바쁜 기억밖에 없다면 정말 슬프겠죠. 10년 정도 전에 가족들과 런던에 처음 갔을 때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 일정이 너무 짧아서 충분히 즐길 새도 없이 너무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즐거웠지만 다녀오고 나서 이런 데도 좋긴 했는데 여기도 가볼걸 이렇게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런던에 또다시 방문해볼 기회가 많았어서 런던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그리니치 전망대에 가서 역사적인 장소인 본초 좌우선도 밟아보고 펍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피쉬앤칩스를 먹어보기도 하고 맛있다는 베이글 집들은 정복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모두 다 가보면서 먹어보고 비교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나서야 아 이렇게 여행해야 런던을 제대로 여행했다고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도 런던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런던에서 꼭 해야 하는
4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유여행의 매력은 단순히 패키지처럼 관광지만 찍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현지인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마음껏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영상만 다 보고 나시면 후회 없이 런던을 제대로 여행하고 돌아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리젠트 파크 북쪽에 위치한 프림로즈 힐은 런던에서 노을을 본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해질녘에 언덕 위에 올라가면 런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더 샤드나 런던 아이 같은 랜드마크들이 석양빛에 물드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피크닉 매트를 깔고 앉아서 와인 한잔하며 노을을 바라보면 정말 런던을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 카페에서 크림티 세트를 먹어보는 것인데요. 최대 규모의 장식 미술 박물관인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은 그 자체로도 볼거리가 정말 많지만 특히 내부의 카페는 유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 카페로 유명합니다. 화려한 타일과 샹들리에가 가득한 고풍스러운 공간에서 스콘과 잼, 클로티드 크림을 곁들여서 차를 마시다 보면 아, 내가 진짜 런던에 있구나 를 실감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런던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펍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인테리어 속에서 마시는 맥주 한 잔은 그 자체로 시간여행과도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특히 바삭하게 튀긴 생선과 두툼한 감자튀김으로 구성된 피쉬앤칩스는 영국을 대표하는 펍 음식입니다. 맛없다는 평도 많지만 그것도 직접 내가 먹어봐야 나만의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현지인들 사이에 섞여 앉아 맥주를 홀짝이며 피쉬앤칩스를 먹다 보면 런던을 정말 제대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요일 점심에 먹는 썬데이 로스트는 영국의 오랜 전통 음식 문화라고 하는데요. 오븐에 구운 소고기나 양고기 또는 치킨에 바삭한 요크셔 푸딩, 구운 감자와 각종 채소, 그리고 진한 그레이비 소스를 곁들인 정말 푸짐한 한 접시를 받아보며 가장 영국스러운 식사를 경험해보세요. 코벤트 가든 근처에 위치한 세븐 다이얼스 마켓은 런던에서 가장 트렌디한 푸드홀 중 하나입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실내 공간에 런던의 가장 핫한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입점해 있어서 다양한 음식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켄싱턴은 런던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중 하나로 왕실 구성원도 거주하는 고급 주택가입니다. 멋진 거리를 걷다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붙어있는 매물 전단지를 볼 수 있는데 가격을 보면 수십억부터 수백억까지 또 천억대 매물도 보여서 정말 놀라게 되실 거예요. 켄싱턴 궁전 주변의 우아한 정원과 고급 레스토랑, 부티크 상점들을 구경하면서 런던 상류층의 삶을 상상해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 되실 거예요. 영국의 대표적인 슈퍼마켓 체인인 마크 앤 스펜서는 자체 브랜드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피스타치오 아몬드 쿠키가 유명한데 이외에도 영국 사람들이 실제로 자주 사먹는 간식들을 구경해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런던의 박물관과 미술관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데다가 기념품 샵에서는 정말 지갑을 열게 만드는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반 고흐나 모네의 명화가 인쇄된 노트나 포스터, 감각적인 디자인의 각종 생활용품들까지 기념품 쇼핑하기 정말 좋으니까 꼭 한 번씩 방문해보세요. 코벤트 가든의 숨은 보석 같은 공간인 닐스야드는 형형색색으로 칠해진 건물들이 모여있는 작은 광장입니다. 여기에 위치한 몬모스 커피는 런던 최고의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 중 하나인데요. 갓 로스팅한 원두로 추출한 라떼 한 잔은 런던에서 정말 꼭 해봐야 할 경험 중 하나입니다. 시티 오브 런던 한복판에 자리한 리든홀 마켓은 14세기부터 이어져 온 역사 깊은 실내 시장인데요. 현재는 고급 레스토랑, 와인바, 치즈 전문점들이 들어서 있어서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되면 인근 금융가 직장인들로 붐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해리포터 영화 속의 다이애건 앨리의 입구로 촬영된 장소이기도 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즐겨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런던 증권거래소가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더 로열 익스체인지는 럭셔리 쇼핑몰인데요. 중앙홀에는 포트넘 앤 메이슨 바가 있어서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애프터눈 티나 샴페인 한 잔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건물 자체의 건축미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볼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타워브릿지 바로 옆에 위치한 포터스필드 파크는 잔디밭 뒤로 펼쳐지는 타워브릿지 뷰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인데요. 날씨 좋은 날 버로우 마켓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사와서 피크닉을 즐겨보세요. 빅벤 사진을 찍기 좋은 곳은 많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명소가 바로 빅토리아 타워 가든입니다. 웨스터민스터 궁전 남쪽에 위치한 이 작은 공원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아서 여유롭게 빅벤 뷰 사진을 찍어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인파에 지쳤다면 여기로 가서 조용히 빅벤을 한번 감상해보세요. 무려 1875년에 설립된 리버티 백화점은 런던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핑 공간 중 하나인데요. 리버티 프린트라 불리는 독특한 패턴의 원단들로 정말 유명합니다. 패브릭과 주방용품, 홈 데코 아이템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쯤 방문해보세요. 런던의 상징인 빨간 전화 부스와 빅벤을 한 프레임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웨스터민스터역 근처 K2 전화 부스입니다. 빨간 전화 부스 너머로 빅벤이 완벽하게 담기는 여기서 평생 기억에 남을 사진을 남겨보세요. 다음으로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런던 최고의 식재료 시장 버로우 마켓에서 빠에야를 먹어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로컬과 관광객 모두가 사랑하는 런던 최고의 마켓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각종 치즈나 빵, 커피나 고기, 해산물이 가득한 활기찬 마켓 안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솥에서 만들어내는 빠에야를 한번 맛보는 재미를 즐겨보세요. 하이드파크나 리젠트파크, 세인트 제임스 파크 같은 런던의 어떤 공원에 가도 우아하게 헤엄치는 백조들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오리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슈퍼마켓에서 샌드위치나 과일 같은 걸 사서 잔디밭에 앉아서 여유롭게 피크닉을 즐기다 보면 런던의 바쁜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되실 거예요.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거대한 공룡을 만날 수 있는데요. 빅토리안 시대의 웅장한 건축물 안에서 선사시대의 생물들을 마주하는 경험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즐길 수밖에 없는 설레는 경험이 되실 거예요. 주라기 공원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거대한 공룡뼈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어보세요. 트라팔가 광장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관인데요. 반고흐의 해바라기는 여기서 꼭 봐야 할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명화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니까 시간 여유를 두고 천천히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국 박물관 또한 런던에 왔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명소인데요. 이집트 미라나 로제타석 같은 세계적인 유물들을 모두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매력적이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쿰쿰한 냄새가 오히려 이 전시 공간을 더 신비하게 만들어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골동품 시장답게 빈티지 보석이나 오래된 카메라, 앤틱 가구, 레트로 의류 같은 온갖 보물들을 찾아볼 수 있는 포토벨로 마켓은 토요일에 가장 크게 열립니다. 형형색색의 파스텔톤 건물들 사이로 펼쳐진 노점들을 구경하며 걷다 보면 영화 노팅힐의 한 장면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드실 거예요. 오후가 되면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꼭 오전에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캠든 마켓은 런던에서 가장 개성 넘치는 동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독특한 외관의 상점들과 길거리 공연들을 즐겨보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실 거예요. 운하를 따라 걸으면서 여유롭게 구경해보고 마켓 곳곳을 구경하면서 런던의 활기찬 모습을 느껴보세요. 런던의 웨스트엔드는 뉴욕 브로드웨이와 함께 세계 최고의 뮤지컬 공연 지역으로 손꼽히는데요. 내한 공연으로는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라이온킹,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같은 세계적인 공연들이 런던에서는 매일같이 열리고 있으니까 꼭 한 번쯤 경험해봐야겠죠. 포트넘 앤 메이슨은 1707년부터 영국 왕실에 납품해온 런던을 대표하는 티 브랜드인데요. 피카딜리 서커스 근처에 위치한 본점은 그 자체로 하나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아한 틴 케이스에 담긴 각종 홍차와 비스킷, 잼, 초콜릿 같은 제품들은 고급스러운 포장과 깊은 풍미가 기념품으로 딱이라서 여행 마지막 일정으로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무려 1849년에 식료품점으로 시작되었다는 헤러즈 백화점에 가면 화려한 인테리어와 곳곳에 장식된 조명들이 마치 궁전에 온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데요. 지하에 위치한 푸드홀에서는 고급스럽게 진열된 각종 식료품들과 홍차, 쿠키 같은 기념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에코백이나 테디베어 같은 각종 기념품들도 정말 인기가 많으니까 기념품 사러 꼭 한 번쯤 들러보세요. 교통수단이자 동시에 관광 크루즈의 역할을 하는 우버보트에 탑승하면 템즈강을 따라 이동하면서 타워브리지와 런던아이, 국회의사당 같은 주요 랜드마크들을 물 위에서 감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석양 무렵에 타신다면 황금빛으로 물든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더욱 아름답게 감상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런던탑은 10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요새이자 궁전이고 한때는 감옥이자 처형장이기도 했습니다. 블러디 메리를 비롯한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서려있는 곳인 만큼
만큼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탑 내부를 돌아다니다 보면 중세시대로 타임슬립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런던을 상징하는 아이콘 중 하나인 타워브리지는 1894년에 완공된 다리인데요. 다리 중간에 유리 바닥 전망대에 올라가면 발밑으로 템즈강과 지나가는 배들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타워브리지를 건너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겠죠. 스카이가든은 무료로 런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사전 예약은 필수지만 무료니까 미리 웹사이트에서 예약하고 방문해보세요. 360도 파노라마 뷰로 템즈강과 타워브리지, 더 샤드를 한눈에 담을 수 있고 예약이 안 된다면 레스토랑이나 바를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철로 아치 밑에 작은 양조장들이 밀집해 있는 비어마일에서는 각 양조장마다 개성 넘치는 맥주를 직접 양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스타일의 수제 맥주를 맛보면서 양조장 투어를 즐겨보는 건 어떠실까요? 런던의 진짜 펍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평일 저녁 5시에서 7시 정도에 펍을 찾아가 보세요. 퇴근한 직장인들이 정장 차림으로 펍 앞에 거리까지 쏟아져 나와서 맥주를 마시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진짜 런던어들에게 템즈 강변은 최고의 러닝 코스인데요. 아침 일찍 조깅을 나가보면 해가 떠오르면서 템즈강 위로 황금빛이 퍼지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저녁에는 조명이 켜진 랜드마크들의 야경을 즐기며 달릴 수 있습니다. 베이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런던에서 꼭 가봐야 할 베이글 맛집들이 정말 많은데요. 브링레인 베이글이나 베이글 베이크, 비 베이글 같은 맛집들이 정말 많아서 런던을 여행하면서 한 군데씩 다 가보는 베이글 투어를 해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냄새가 가득한 오래된 서점에서 고르는 에코백은 여행을 다녀와서도 오래 남는 추억이 되는데요. 선물용으로도 좋아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코벤트 가든의 마켓 건물 안 광장에서는 매일 다양한 거리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오페라 가수부터 마술이나 아크로바틱 공연까지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모자나 바구니를 돌리면서 팁을 받는데 즐겁게 즐기셨다면 조금이라도 넣어주는 게 매너입니다. 영국 왕실의 상징인 버킹엄 궁전 앞에는 화려한 근위병 교대식이 열립니다. 빨간 제복과 커다란 곰털 모자를 쓴 근위병들이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국 전통을 느껴보세요. 해리포터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포토 스팟이죠. 킹스크로스역 내부에는 호그와트 특급 열차를 타기 위한 9와 4분의 3 승강장을 재현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줄을 서더라도 한번 인증샷을 남겨보세요. 휴 그랜트와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노팅힐의 촬영 장소였던 파스텔톤 주택과 서점을 거닐면서 영화 속 장면들을 떠올려보세요. 주택가 곳곳에 숨어있는 앤틱 서점들과 빈티지 샵들을 구경하며 느긋하게 산책하다 보면 걷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지실 거예요. 템즈 강변에 위치한 테이트 모던은 화력 발전소를 개조해 만든 현대미술관인데요.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문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6층 전망대 카페도 꼭 방문해 보셔야 하는데요. 밀레니엄 브릿지 너머로 세인트폴 대성당이 우뚝 솟아있는 멋진 모습을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런던 최고의 쇼핑 거리를 꼽으라면 리젠트 스트리트와 옥스퍼드 스트릿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아한 곡선형 건축물로 유명한 리젠트 스트릿과 셀프리지 백화점을 비롯해서 여러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는 옥스퍼드 스트릿을 걸으면서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제대로 느껴보세요. 그리니치는 세계 표준시의 기준점이자 해양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그리니치 천문대에 올라가면 바닥에 표시된 본초 좌우선, 즉 경도, 영도선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발은 동반구에, 한 발은 서반구에 걸치고 서서 인증샷을 찍어보세요. 세계의 모든 시간대가 이 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신기한 경험이 되실 거예요. 크리스토퍼 렌이 설계한 세인트폴 대성당은 런던의 상징적인 건축물인데요. 돔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528개의 계단은 꼭 올라가 봐야 합니다. 계단이 좁고 가파라서 좀 힘들 수 있지만 아름다운 런던의 뷰가 발 아래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 그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빨간 2층 버스는 런던 하면 떠오르는 런던의 상징이기도 하죠. 특별한 목적이 없더라도 2층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런던 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드실 거예요. 런던 동쪽의 브링레인은 주말이 되면 거대한 마켓으로 변신하는데요. 전 세계 각국의 길거리 음식이 모여있는 푸드트럭부터 빈티지 의류와 액세서리들을 파는 상점들까지 힙한 런던의 젊은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꼭 방문해보세요. 베이커 스트리트 221B에 위치한 셜록 홈즈 박물관은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 속 세계를
것들을 현실로 옮겨놓은 공간입니다. 셜록 홈즈 팬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봐야겠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런던은 정말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어서 일주일을 여행해도 시간이 모자란 도시입니다. 이렇게 런던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자유여행을 떠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되고 걱정된다면 저희 똑부의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를 이용해보세요. 가장 복잡한 일자별 세부 계획부터 꼭 예약해야 하는 관광지들의 링크, 추천하는 숙소들의 리스트와 예약 링크, 동선에 맞는 추천 맛집의 구글맵 링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클릭 한 번으로 10분 만에 복잡한 여행 준비 끝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똑똑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세시대로 돌아간 듯한 이런 장면들을 보러 부모님과 함께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스카치 위스키의 본고장에서 위스키도 마셔보고 낭만적인 기차 여행도 해보고 런던어들의 진짜 펍 문화도 즐겨봤습니다. 이런 랜드마크들을 보면서 아침 러닝도 해보고 이런 세계적인 명작들을 무료로 감상하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 버스 2층 맨 앞자리에 타서 런던을 구경해보기도 하고 옛날 귀족들처럼 크림티도 즐겨보고 소름이 돋도록 멋졌던 오페라의 유령을 직관해보기도 하고 영국인들의 일요일 아침 전통 썬데이 로스트까지 알차게 즐겨본 영국 6박 7일 여행 같이 한번 가볼까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총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여행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황금 연휴였던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갈 때는 호치민, 올 때는 하노이를 경유하는 베트남 항공 항공편을 130만 원 정도에 구매해서 다녀왔고 파리에서 출발해 파리 근교 몽쉘미셸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와 런던까지 여행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프랑스 여행은 이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 공항에서 출발해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로 떠나는 날입니다. 파리에서 에든버러까지는 라이언에어를 이용했는데요. 라이언에어는 잘못 걸리면 추가 요금 폭탄인 거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수화물 추가는 한 명당 하나씩 무조건 했고요. 캐리어당 20kg가 넘지 않게 무게를 잘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기내용 캐리어가 한 개 있었는데 라이언에어에서는 기내용 가방 크기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기내용 가방까지 2개 추가 구매를 해서 총 4명이 50만 원 정도 결제했습니다. 그렇게 에든버러에 도착했습니다. 또다시 긴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시내를 지나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에든버러는 거의 10년 만에 다시 와봤는데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심지어 날씨까지 너무 좋아서 정말 해리포터 영화 속 세상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숙소는 홀리루드 궁전 바로 옆에 위치한 레지던스형 숙소였는데요. 엄청 깨끗하고 룸 컨디션도 좋았고 물가 비싼 에든버러에서 요리까지 해먹을 수 있게 잘 준비되어 있어서 만족스러운 숙소였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짐을 넣고 에든버러를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아직까지도 에든버러를 방문하면 머무는 곳이라는 홀리루드 궁전은 외관만 구경하고 에든버러 구시가지 중심 거리인 로얄 마일을 쭉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스콘 맛집을 발견했는데요. 지킬 앤 하이드의 실제 모델이 되었다는 데콘이라는 사람의 가구 작업장이었던 공간을 카페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냥 오래된 공간 자체도 정말 매력적이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게 에든버러 여행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콘도 정말 맛있었는데요. 스콘 말고도 해기스를 비롯한 스코티시 브런치를 먹을 수도 있는 곳이라 한 번쯤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로얄 마일을 구경하고 에든버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칼튼힐로 갔습니다. 언덕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오르기 좋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따 만들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내셔널 모뉴먼트까지 구경하고 내려왔습니다. 저녁은 숙소 앞에서 피쉬앤칩스를 사서 에든버러에서만 살 수 있다는 스카치 위스키 한 병과 함께 숙소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에든버러 성에 가는 날인데요. 아침에 주변 슈퍼마켓에서 장을 봐서 브런치를 든든하게 먹고 에든버러 성으로 향했습니다. 에든버러 성도 가장 이른 시간인
시간인 오전 9시 반으로 예약을 해놨는데 예약을 하지 않고 가시면 아예 입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꼭 사전에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에든버러 성에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어서 알차게 들으면서 구경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추운 날씨라서 전체를 다 돌아보고 나니까 진짜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에든버러 성 안에 있는 카페에서 간단하게 스콘이랑 라떼 한 잔을 먹었는데 2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콘은 제가 영국에서 먹었던 스콘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을 맞다가 따뜻한 카페에서 먹는 스콘과 라떼 한 잔이 정말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은 눈여겨봤던 스코티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가서 줄을 섰는데요. 진짜 인기가 많은 식당이라 오픈 전 30분 정도부터 줄을 서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라는 해기스는 양의 내장을 잘게 다져 만든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쯤 먹어보고 싶었는데 가게에서 직접 만든 메쉬 포테이토와 함께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든버러 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다는 프린스 스트리트 가든을 지나서 과거 요정들이 살았던 마을처럼 생긴 아름다운 딘 빌리지에 방문해봤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마을 속을 걷다 보니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로열마일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가져갈 스코틀랜드에서밖에 살 수 없는 위스키 몇 병을 사서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에 짐을 넣고 향한 곳은 아서스 시트였는데요. 홀리루드 궁전 바로 뒤에 위치해 있는 아서스 시트는 무려 3억 5천만 년 전 형성된 고대 화산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 뷰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아서 꼭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가셔야 하고 체력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은 좀 등산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에든버러 성과 로얄마일, 칼튼힐까지 탁 트인 뷰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못 보는 풍경이라서 정말 이국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왕복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서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에든버러 일정을 마무리하고 런던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는 기차로 4시간 30분 정도가 걸렸는데요. 가는 길에 창밖으로 멋진 풍경도 감상하고 쉬기도 하면서 가다 보니 금방 런던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세인트 판크라스 역에 도착해서는 숙소까지 택시로 이동했습니다. 런던에서 4박을 할 숙소는 홀본역 주변에 위치한 더 링컨 스위츠라는 곳이었는데요. 주요 관광지까지 이동하기도 편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객실에 주방도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머물기 정말 좋은 숙소였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런던 시내를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런던에서의 첫 끼는 런던을 대표하는 런던 3대 수제버거로 꼽힌다는 어니스트 버거였는데요. 고기의 굽기 정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수증에 서비스 차지가 12.5%가 붙어 있어서 별도로 팁을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환율까지 너무 올라서 물가가 정말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늦은 점심을 먹고 본격적으로 런던 아이부터 빅벤, 웨스터민스터 사원을 지나서 세인트 제임시스 공원, 피카딜리 서커스와 리버티 백화점까지 런던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런던 둘째 날에는 런던탑에서 하루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숙소에서 런던탑까지 가는 방법에는 버스나 튜브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특별히 런던 템즈강을 따라 운행하는 수상버스인 우버보트를 이용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수상버스 선착장으로 가서 탑승하기 전에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외 사용 가능한 일반 신용카드 또는 애플페이를 태그하고 내릴 때도 태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런던탑은 무려 1078년에 노르만 왕조의 정보광 윌리엄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1세가 건설하여 그 이후에 영국 역사에서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궁과 감옥, 처형장 등으로 역할을 해온 건축물인데요. 런던에 올 때마다 항상 그 앞을 지나가기만 했었는데 실제로 입장에서 이 내부를 구경하는 경험이 정말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의 지평이 넓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런던탑에서도 역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이용이 가능해서 흥미로운 설명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시간 정도 런던탑 관광을 마치고 타워브리지를 건너서 타워브리지 뷰를 배경으로 잘 볼 수 있는 포터스필드 공원을 지나서 무려 17세기부터 영업했다는 유서 깊은 펍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과거에 셰익스피어도 자주 들렀던 펍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국의 펍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이용하는 방법은 알아서 자리를 잡고 테이블 번호를 보고 카운터로 가서 결제를 하면서 테이블 번호를 말하면 음식을 테이블
테이블로 가져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맥주는 주문하면 바로 카운터에서 생맥주를 뽑아줘서 직접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심을 먹고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인 버로우 마켓으로 향했습니다. 버로우 마켓이 정말 런던에서 가장 사람이 많았던 곳 중 하나였는데요. 아무래도 오전 시간대에 방문하시면 이것보다는 덜 붐비는 버로우 마켓을 즐겨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가장 유명한 빠에야를 사서 먹어봤는데요. 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한 그릇에 45,000원이 넘는 거고 그것도 앉을 곳이 없어서 시장 한쪽에 서서 먹었는데 맛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로우 마켓까지 구경하고 다시 걸어서 스카이 가든으로 갔습니다. 스카이 가든은 물가 비싼 런던에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전망대인데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전망대인 버샤드는 입장권이 인당 7만원 정도고 런던 아이도 티켓이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하는데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니 너무 좋지 않나요? 다만 인터넷으로 사전에 티켓을 꼭 예약해야 하는데 예약하기가 쉬운 편은 아니고 원하는 시간대에 티켓이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예약이 가능한 시간으로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스카이 가든 전망대에 직접 가보니까 런던 타워, 세인트폴 대성당, 템즈강, 런던 아이 같은 주요 명소를 다 볼 수 있기도 하고 내부에 식물원도 잘 꾸며져 있어서 한 번쯤 가보기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을 지는 시간대에 방문해서 노을까지 보고 오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점점 여행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장 맛있었던 베이글집 비베이글에서 베이글을 샀는데요. 런던에 있는 동안 정말 매일 베이글을 먹었습니다. 연어 베이글도 맛있고 오믈렛 베이글도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베이글 하나랑 라떼 한 잔이면 2만원이 넘는 런던 물가 너무 살벌하네요. 그렇게 아침을 먹고 저는 내셔널 갤러리로 갔고 가족들은 근위병 교대식을 보러 갔습니다. 버킹엄 궁전 앞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11시에 열리는 근위병 교대식은 런던에 갔다면 꼭 한 번쯤 볼만한데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려서 10시 정도에는 도착해야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는 영국을 대표하는 국립미술관인데요. 영국의 수많은 박물관들처럼 역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 반 고흐나 렘브란트 같은 정말 유명한 거장들의 유명한 작품들을 무료로 볼 수 있다니 정말 이래서 런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짐 보관소에 먼저 가서 가방이랑 겉옷을 맡기고 관람하는 편인데요. 내셔널 갤러리에서도 짐을 맡기고 가볍게 구경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명작들이 프린팅된 다양한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기념품 샵도 꼭 가줘야겠죠. 그리고 트라팔라 스퀘어의 파이브 가이즈에서 점심을 먹고 1849년 작은 가게로 시작해 현재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고급 백화점이 된 해로즈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해로즈 백화점에 가면 유럽 감성 제대로인 식품관은 꼭 한번 들러봐야 하는데요. 한국의 기념품으로 사갈 만한 쿠키들이나 티들도 정말 많아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또 샌드위치 같은 음식들도 나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여기서 좀 사셔서 피크닉을 하러 가시는 것도 좋겠죠. 귀여운 곰돌이로 유명한 기념품 샵까지 구경하고 런던 최대 규모의 로얄파크인 하이드파크로 갔습니다. 하이드파크는 1536년 왕실에서 수도원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편입해서 사냥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1637년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공원 안에 백조나 오리 같은 신기한 생명체들도 많아서 정말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가벼운 테이블 매트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피크닉을 하는 게 런던 여행의 묘미 중 하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이드파크에서 평화롭게 쉬는 시간을 가지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장식미술 디자인 박물관이라는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으로 갔습니다. 여기도 입장료가 무료인데요. 입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 여행하다 힘들면 들어가서 쉬기도 정말 좋더라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장식 미술 박물관인 만큼 내부 카페와 기념품 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카페랑 기념품 샵만 방문하러 가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정도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제 런던 여행 넷째 날입니다. 런던에 토요일을 껴서 방문하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토요일에 가장 활발한 포토벨로 마켓인데요. 10시 정도에 포토벨로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도착하면 모든 상가가 다 완전히 문을 연 상태는 아닌데도 정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영화 노팅힐의 배경으로 유명하기도 한 이 포토벨로 마켓은 골동품이나 빈티지 제품들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서 한 번쯤 구경하러 가면 좋습니다. 그렇게 포토벨로 마켓을 구경하고 아기자기하고 런던 감성이 제대로인 티룸으로 갔습니다. 테이블이 실내에 4개 정도 있고
야외에 2개 정도 있어서 규모가 크지 않은 티룸인데 인기가 많아서 사전에 꼭 예약하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저희는 애프터눈 티는 너무 헤비할 것 같아서 스콘과 티가 나오는 크림티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포토벨로 마켓에서 봤을 법한 빈티지한 티팟과 찻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스콘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매한 오페라의 유령을 보러 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유명한 뮤지컬들이 뉴욕과 함께 뮤지컬의 양대 산맥이라는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는 매일 토요일에는 2번이나 공연해서 돈만 내면 언제든지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도 런던 여행을 정말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레미제라블이나 위키드, 맘마미아 같은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오페라의 유령을 선택해봤는데요. 유명한 넘버를 이 전용 극장에서 오케스트라로 직접 두 귀로 들으니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런던에 가시면 뮤지컬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오페라의 유령을 보고 노을을 보러 프림로즈 힐로 갔습니다. 9월에 런던은 해가 빨리 져서 6시 반 정도 되니까 살짝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바쁘게 프림로즈 힐까지 가서 이렇게 멋진 핑크빛 하늘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긴 여행을 마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런던 시내를 조깅하면서 한적한 런던 도심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아보고 마지막으로 베이글을 사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인류 문명 전반을 아우르는 소장품으로 유명한 영국 박물관에 방문했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방문했는데 일요일 오전 기준으로 생각보다 줄이 길지 않아서 예약하지 않은 줄도 빠르게 입장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국 박물관까지 알차게 구경을 마치고 거리 공연이 펼쳐지는 코벤트 가든을 지나서 일요일에 런던에 계시다면 꼭 한 번쯤 경험해봐야 할 썬데이 로스트를 먹으러 갔는데요. 썬데이 로스트는 영국 전통 일요일 점심 식사로 가족이 함께 즐기는 대표적인 영국식 음식이라고 합니다. 중세시대부터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일요일 점심으로 고기를 구워 먹던 전통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영국적인 한 끼로 불릴 만큼 상징적인 메뉴라서 꼭 한 번쯤 맛보고 싶었는데 기대했던 것처럼 런던에서 먹은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썬데이 로스트까지 먹어보며 런던 여행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빅벤과 런던 아이를 다시 한번 눈에 담아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런던을 떠나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쌀국수와 분짜를 먹으며 추석 유럽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총 15일 동안에 파리부터 런던까지 총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항공권 524만원, 교통비 264만원, 숙소 498만원, 관광지 114만원, 식비 373만원, 기념품과 기타 비용이 144만원으로 총 1918만원, 1인당 463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확실히 저번에 다녀왔던 이탈리아 돌로미티나 동유럽 여행보다 런던과 파리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는데요. 환율도 너무 높아서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벌어서 외국에서 쓰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쌓은 노하우와 꿀팁들, 그리고 재미있는 여행 소식까지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